안녕하세요. 명리역학 채널의 백진천입니다. 오늘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후보 간 토론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토론을 잘하고 있다는 이런 평가가 동료 후보에게서조차 나올 정도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학력고사나 대학교 입학시험 또 사법고시 등에서 보여준 1등이라고 하는 수석 자리를 비롯해서 전 국회의원, 제주도지사 등등 이력이 화려한 분이지 않습니까? 기존 유력 정치인을 제치고 도약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정치 우등생인 이분의 사주는 어떠하고 향후 정치 역정은 어떠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선택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분의 생년월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 각 매체에 올라와 있는 프로필 등을 살펴봤습니다. 1964년 2월 14일 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주 명식으로 써보면은 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갑진해, 정묘, 을해 이렇게 됩니다. 신은 모르니까는요. 이제 양력을 보면은 이제 갑진, 병인,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성장기를 보면은요, 이남사녀 중 차남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3 때까지는 넉넉치 않은 형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명리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월에 가서 비겁을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는 차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비겁의 경우에는 장남이나 아니면은 셋째, 그 다음에 막내 이렇게 많이 이제 있거든요. 또 하나 어린 시절에 이렇게 중학교 때까지 좀 넉넉지 않았다라고 봤을 때 보통 이 월지라는 것이 인수나 아니면은 재성이 있어야 도움을 받는데 이렇게 식상이라는 수생목이라고 하는 식상이 있게 되면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부모를 도와주면서 자라야 된다. 또 하나 학창 시절에 전국 수석을 줄곧 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비겁이 중중하거나 간목이 투출되어 있으면은 이 을목이라고 하는 작은 화초 나무는 성장이 저해되거나 발전이 좀 늦다. 그 다음에 또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과는 배치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양력 생일이 높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 양력 생일을 놓고 풀어볼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사주를 한번 이제 써보면은요, 갑진, 그 다음에 병인, 그 다음에 계사 이렇게 되겠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우를 한번 볼게요. 양으로 시작하니까 병, 정, 그 다음에 무기, 경신, 임, 개. 지금 현재 이 임신이라고 하는 대운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학창시절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8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는 바로 79년, 80년, 81년이 고1, 고2, 고3이 되겠죠.
여기는 김인년이 되고, 여기는 경신년, 그 다음에 여기는 신유년이 되는 것입니다. 82년은 바로 이제 임술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82학년도 제1회 그 대입 학력고사 전국 그 수석을 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해가 바뀌는 시점인 이제 입춘지절이라고 해서 입춘 시점이 되기 때문에 2월 4일로 본다라고 그러면 대입 학력고사의 그 수석한 해는 바로 이렇게 여기에서 수석을 한 게 된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해는 바뀌었어도 입춘이라는 게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대학교 그 법과대학 그 입학 시점이 이제 바로 82년도가 되니까 82학번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김이라고 하는 해는 이렇게 김이라고 하는 해는 이 미라는 것이 여름이기 때문에 바로 화와 토고, 또 그 다음에 경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금이고, 신유라고 하는 것은 역시 금입니다. 또 그 다음에 임술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고 그러면 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이렇게 화, 토, 금이라고 하는 이런 그 오행육친이 아주 좋게 작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대운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7대운에서 그러니까 16세까지 묘라고 하는 대운과 17, 주로 17이죠. 이게 16살에서 18세까지니까는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무진이라고 하는 대운, 이 무진이라고 하는 대운, 화토, 금운에서 아주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개수라고 하는 수는 이렇게 임수를 만나게 되면은 음이 양을 만나는 것과 같아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사주에서는 바로 이렇게 병화라고 하는 이 병임충이 된 거죠. 이렇게 임술년에. 그래서 이제 의아하게 좀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비겁이 왔는데 어떻게 수석을 입학을 했을까? 자, 우리가 10천간 중에서 이 병화라고 하는 태양의 불은 이 임수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 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지상의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늘에 태양불을 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령 임수가 왔다 하더라도 이 병화라는 그 재성이, 여기서 이렇게 재성이 막아줬기 때문에 이거는 힘이 없이 들어왔고, 토가 살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그 수석의 영광을 안았다. 뭐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공부를 잘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는 명리학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명리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신왕 관왕이거나 또 목화통명, 또 그 다음에 신강하면서 관인상생 하거나, 또 그 다음에 뭐 종격사주, 또 그 다음에 뭐 조금 신약하다 하더라도 운에서 도움을 받게 되면 명리학상으로 이제 서울대학교에 이제 많이들 이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그러니까 화토금을
필요로 하는 그 사주로 이와 관련지어서 그 태어난 시를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시를 이렇게 기미시로 봤습니다. 기미시. 종격으로 본 거죠. 종격 사주다. 예. 이 사주를 놓고 풀어보겠습니다. 이 간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목생화 역시 역시 목생화. 예. 또 그다음에 이 이제 인사형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 목화가 같이 모이면 이거를 우리가 왕자형발이라고 합니다. 왕자형발이라고 하는 것은 왕자 충발이 있고 왕자 형발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고 그러면은 이렇게 왕한 자는 왕한 자가 형충을 받게 되면은 더욱 왕해진다. 이렇게 해서 목화가 많아져서 결국에는 어디로 갔냐? 화생토 해가지고 이 편관이라고 하는 이 시 쪽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서로 목국도 서로 싸우게 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데, 이 사주에서는 아주 절묘하게 이 병화가 통관을 시켜주고 화기가 많아져서 결국에는 이 토라고 하는 관성을 도와줬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떻다? 화토로 바로 종하는 사주가 된 겁니다. 화토로 종하는 사주가 됐다. 이렇게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기미처럼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수 다시 말해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관인상생, 다시 말해서 여기에 금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토생금 금생수로 해가지고 통관이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에게라든가 어떤 시험을 보는 학생에게는 나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토금이라고 하는 운에서 발전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명리학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생소하게 들려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용어들을 하나하나 정리해가지고 제 동영상에 차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요. 제34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했다는 시점은 1992년입니다. 1992년도. 이때가 이제 임신년입니다. 사실은 이제 91년도가 신민년인데, 화토금이라고 하는 운이 좋았다라고 봤을 때, 이 91년도도 상당히 좋았는데, 어찌됐든, 임신년에, 이렇게 수석의 영광을 안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잠깐 얘기 드렸듯이 천간의 병화라는 거는 수의 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이론에 의해서 이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사법 시험 체계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어찌됐든 1, 2차를 합격을 하고 수석의 영광을 안았다는 것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 수라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기미입니다. 기미. 시가. 그래서 기미시로 더욱 본 겁니다. 토국수로 해서 비겁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가 만약에 이제 무라는 시로 되게 되면은 물론 기토보다는 좀 힘이 있겠지만은 자칫하다가는 화기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화기격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화기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합해가지고 하나의 오행을 이루고 월자리에 인이나 술이 있을 경우에
뭐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화기격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가분이 왔다든가 이렇게 토운이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더욱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내용 중에 갑오년에서도 국회의원에 당선인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에 또 갑신년에도 또 이제 당선된 이런 사례가 있는 걸로 봤을 때에는 김희 씨가 조금 더 유력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제 16대 국회의원 당선 그 시점이 몇 년도였냐면은 2000년 4월입니다. 이때가 이제 경진년이고요. 그 다음에 제 17대 국회의원 당선 시점이 2004년도 4월입니다. 이때는 갑신년입니다. 또 그 다음에 제 18대 국회의원 당선 시점은 몇 년이 되냐면 4년마다니까 2008년도 4월이 되겠죠. 이 해는 무자년이죠, 무자년. 여기서 또 이제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16대 국회의원 당선이 2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점은 37세에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37세부터는 경호대운이 되는 겁니다. 경호대운. 자, 우리가 이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가 그게 아니라 크게 흘러가는 운입니다. 즉, 이 사주라는 거는 세운과 플러스 대운이 이게 이제 톱니바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톱니바퀴와 작은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이 사주에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데, 바로 경호대운이라고 하는 화대운에서 이 무자년에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우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은 이 대운이라는 것이 60% 이상으로 높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좌우충으로 이거를 없애주고, 비겁이라는 거를 이 토가 다시 화생토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요. 여기에 이어서 그러니까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에 당선이 되죠. 2014년이라고 하는 것은 51세로 갑오년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이어서 2018년 제17 아니죠. 자,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또 그 제주도지사로 당선이 되는데, 이때는 바로 무술년입니다. 여기서 보더라도 이렇게 화토운에서 갑은 자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김희 씨가 되면은 이렇게 그 토를, 다시 말해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극하는 것은 식신상관이 되는데, 이렇게 특히 이게 기가 있게 되면서 갑기합으로 묶어서 갑기합 토로 변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잘 방어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조금 저조했던 이런 해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2007년 2007년에 그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한나라당 그 대통령 경선에서 3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정해년입니다. 정해년을 한번 볼까요? 자, 정해년 어떻습니까? 개사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니까 천충, 다시 말해서 천충, 지충이 되던 해죠. 이때는 이제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했다. 또 그 다음에 2010년
3월에 서울시장 선거 경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이때는 2010년이죠. 서울시장 경선, 이때가 바로 경인년입니다. 자, 지지에 이렇게 목이라는 게 너무 과중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그 천충지충이라든가 지지에서 식신상관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운에서는 그다지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올해는 신축년이 되겠죠. 내년은 이민년, 그 다음에 내후년은 뭐 개묘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그 상승의 기운은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요. 이제 아무래도 제주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서울로 올라온,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시점이 바로 임술년입니다. 바로 이렇게 인월 아닙니까? 이렇게 저렇게 월달이라는 거는 이제 고향, 보통 거처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삼합이 들면은 이동하는 그 시점이었고, 올해 제주도 지사직을 사퇴하고 당에 복귀한 해가 올해 아닙니까? 신축년. 역시 신축년 그러면은 이렇게 사유축 금국으로 삼합이 되어서 이동하는 시점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어렵고 아주 절묘한 사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주는 그 사물의 그 핵심을 파악하는데 능하다. 네. 그 신용과 품위가 있는 사주이고,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인사형이라고 하는 이 살은 그 저희 앞에 동영상에서 얘기를 드렸듯이 군, 뭐 경찰, 검찰 이러한 직업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살이고 천나지망살이 포함된 거죠. 또 정격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편관이 잘 그 형성되어 있어서 정말로 빈틈없고 또 뭐 야무지면서 뭐 때로는 뭐 파도 치듯 아주 그냥 강한 이런 면모도 있는 그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인묘진 이렇게 목구가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인과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국이고, 이 앞에 사와 미라고 하는 것은 화국이 됩니다. 자, 이렇게 원래가 인사형이지만은 이렇게 합이 되어 있으면은 이걸 우리가 탐합망충이라고 부릅니다. 탐합망충. 탐합망충이라고 그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그러면은요, 합을 좋아해서 충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장 2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이렇게 목국이나 화국으로 묶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떻겠습니까?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약간 둔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포용력이나 또 관령 이런 그 어떤 정치도 좋지만 과감한 그 행보로서 보폭을 좀 넓혀서 뭐 조직화 해 나가는 것이 이 향후 정치에 엄청난 도움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인지도를 높여서 아주 좋은 그 결과를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종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속의 큰 그 세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목생화, 화생, 이 화가 전부 다 합쳐서 화생토, 결국 이 관이라고 하는 편관, 다시 말해서 어떤 뭐 군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그 편관을 향해서 모두가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세력을 따라가서
뭐 환경에 적응 잘하고, 또 그 다음에 이 개수인 음이 점점 큰 힘을 발휘해서 바다를 이루고 더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내년은 이제 이민년이 되고요.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개묘년, 그 다음에 이제 24년도가 이제 갑진년 아닙니까? 여기서부터는 사, 인묘진, 사, 오미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어떻겠습니까? 큰 뜻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이 분석은 명리학적인 관점으로 일일이 다 열거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또 시간적 제한도 있고 해서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